여러분, 흔히 허클베리핀의 모험이라고 하면 소년들의 유쾌하고 신나는 뗏목 모험기를 먼저 떠올리시죠? 그런데 사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요, 짙은 어둠과 숨막히는 심리적 공포로 꽉 차 있습니다.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, 문학사상 최악의 주정뱅이이자 통제불능인 한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만들어내는 정말 지옥 같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들어가 보죠. 자,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미망인의 집에서 조용히 아주 숨죽여 살고 있던 우리의 주인공 허크가 밤늦게 자기 침실로 몰래 들어옵니다. 문을 닫고 촛불을 든 채로 조심스럽게 딱 뒤를 도는데 이 방 안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숨막히는 순간 말입니다. 허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존재,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던 바로 그 인물이 어둠 속에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. 빳빳하게 풀 먹인 옷이라. 아주 훌륭하군.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지? 안 그래?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페핀의 이 소름 돋는 첫마디,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? 이 짧은 비아냥거림 하나로 그가 뿜어내는 위협적인 존재감이 단번에 확립됩니다. 허크가 안락한 침대에서 자고 깨끗한 옷을 입고 누리는 그 문명화된 삶에 대한 패배, 짙은 증오심, 그리고 열등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. 아들이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걸 결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. 원작에서 묘사하는 이 패배 겉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나이는 거의 50세쯤 됐는데 머리카락은 길고 헝클어진 데다 기름기가 좔좔 흘러서 그 사이로 눈동자만 번뜩이는 수준이에요. 게다가 피부는 사람의 창백함이 아닙니다. 마크 트웨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청개구리나 죽은 물고기의 배처럼 아주 병적이고 기괴하게 하얗다고 묘사되죠. 발가락이 푹 튀어나온 터진 부치에 온통 누더기 차림. 그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야생의 포식자가 좁은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끔찍한 압박감을 줍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아들의 피 같은 돈, 펩이 돌아온 진짜 이유에 대해 짚어보죠. 도대체 이 괴물 같은 아버지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? 뭐 뒤늦은 부성애? 절대 아니죠. 순수한 100% 탐욕 때문입니다. 이전 모험을 기억하시겠지만 허크와 톰 소여가 동굴에서 강도들의 금화를 발견했었잖아요. 그때 허크 몫으로 떨어진 돈이 무려 6,000달러였습니다. 지금 가치로 따져도 엄청나지만 그 당시 어린 소년이 쥐고 있기엔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죠. 그래서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인 대처 판사가 이 6,000달러를 안전하게 굴려주고 있었습니다. 이 투자가 얼마나 쏠쏠했냐면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루에 1달러씩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수준이었어요. 페핀이 오랫동안 마을을 떠돌다가 갑자기 코를 들이민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이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그 끝없는 위스키 갈증을 채우려고 한 거죠.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폭군이 된 주정뱅이,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의 파괴입니다. 이 문명화된 사회를 향한 펩의 격렬한 거부감은 곧바로 아주 폭력적인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.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한번 보세요. 더글러스 미망인이 허크를 어떻게든 문명화시키려고 애쓴 덕분에 허크는 이제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글도 읽고 쓸 줄 알게 됐습니다. 반면에 펩은 어떤가요? 무드질 공장 진흙탕에서 돼지들이랑 같이 뒹굴면서 자거든요. 철저하게 야생적이고 비참한 현실이죠. 그러니까 펩은 자기 아들이 책을 읽는다는 그 사실 자체에 미친 듯이 분노하는 겁니다. 자기의 그 무식한 바닥을 넘어서려는 아들을 기어코 폭력으로 짓밟아버리려고 하죠. 진짜 이쯤 되면 관기가 통제불능입니다. 학교에 다니냐며 허크를 윽박 지르는 건 기본이고요. 허크 주머니에 있던 유일한 1달러짜리 지폐마저 뺏어서 바로 술을 사 마십니다.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심지어 법의 수호자인 대처 판사한테까지 쳐들어가서 내 돈 6,000달러 내놓으라고 아나무인으로 난동을 부리죠. 밤이 되면 양철 냄비를 미친 듯이 두드리면서 온 마을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는데 결국 이틀 동안 2번이나 유치장 신세를 집니다. 그러니까 펩은 단순히 허크 개인의 재앙을 넘어서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통제불능에 걸어다니는 재앙이었던 겁니다. 세 번째, 치명적인 오판, 새로운 판사의 개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일 때 당연히 공권력이 나서서 아이를 보호해야 맞잖아요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. 때마침 마을에 새로 부임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페핀이라는 인간 쓰레기가 도대체 어떤 부류인지 전혀 아예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순진하게도 아무리 그래도 법원이 가족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. 친아버지한테서 자식을 빼앗는 건 도리가 아니다. 라는 꽉 막힌 원론적인 잣대만 들이댑니다.
가족이라는 이름의 신성함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정작 보호받아야 할 무방비 상태의 소년을 다시 그 지옥 한가운데로 쑥 밀어넣어버린 셈이죠. 이어서 네 번째 파트, 정말 기가 막히는 거짓갱생쇼, 그 기만적인 연극에 대해 살펴보죠. 유치장에서 풀려난 펩을 보면서 이 새로운 판사는 아주 오만하게도 자기가 이 남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어버립니다. 그리고 이 영악한 펩은 판사의 그 순진한 구원자 컴플렉스를 아주 완벽하게 가지고 놀죠. 판사는 펩을 자기 집으로 직접 데려가서 말끔하게 씻기고 새 옷까지 쫙 빼입힙니다. 자기 가족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아주 근사한 식사 대접도 하고 금주에 대한 눈물겨운 설교까지 늘어놓죠. 그리고 펩은요, 이 모든 호의와 환대에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장단을 맞춰줍니다. 이 엄청난 연극의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세요. 펩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과거를 뼛속 깊이 뉘우치는 척을 합니다. 여러분, 제 손은 짐승의, 돼지의 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.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의 손입니다. 이러면서 일장 연서로 뽑아내더니 다들 보는 앞에서 금주서약서에 서명까지 떡하니 하는 거예요. 판사 부부는 감동해서 막 울면서 그 손에 입을 맞추고 심지어 이 순간을 가리켜서 역사상 가장 거룩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. 진짜 극도의 아이러니가 폭발하는 헛웃음이 나오는 장면이죠. 자, 그렇다면 그 가장 거룩한 시간의 결말은 과연 어땠을까요? 바로 그날 밤입니다. 펩은 목이 마르다면서 현관지붕을 타고 슬금슬금 몰래 빠져나가요. 자정쯤 되니까 판사가 입혀준 그 좋은 새 코트를 싸구려 위스키 한 병이랑 낼름 바꿔 먹어버립니다. 그리고 동트기 전에는 이미 인사불성, 만취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들어오다가 결국 새벽에 현관에서 냅다 굴러 떨어져서 팔이 두 군데나 뚝 부러진 채로 발견되죠. 네, 단 하룻밤. 하룻밤 만에 판사의 그 알량한 갱생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덫에 걸린 소년. 박살난 희망과 참혹한 현실입니다. 아침이 밝고 이 참혹한 꼬라지가 드러나면서 그 순진에 빠졌던 희망이 깨진 자리에는 이제 지독한 폭력의 굴레만 남게 되었습니다. 판사가 펩한테 내어줬던 그 예쁘고 깔끔하던 손님방은 토사물하고 온갖 쓰레기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. 원작을 보면 방 안을 걸어다니려면 바닥에 수심을 재야 할 정도였다고 묘사하거든요. 판사의 그 오만하고 순진했던 낙관주의가 얼마나 무참하게 더럽혀지고 파괴되었는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은유라고 할 수 있죠. 결국 이 꽉 막혔던 새로운 판사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쓰디쓴 패배를 인정하고 맙니다. 산탄총으로 쏴버리면 모를까, 다른 방법으로는 저 노인네를 절대 갱생시킬 수 없을 거다. 이 한탄 섞인 대사 느껴지시나요? 구제불능의 악을 정면으로 마주한 문명사회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겁니다. 법을 집행하는 대리인조차 페핀이란 괴물을 구원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니까요. 갱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새로운 판사. 호크에게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어야 할 법과 제도는 가족이라는 얄팍한 명분 뒤로 숨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. 법조차 이 어린 소년을 지옥 같은 현실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. 사방이 꽉 막힌 덫에 걸려버린 허크는 과연 이 악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암울하고 숨막히는 딜레마가 앞으로 펼쳐질 허크의 그 위대한 탈출기에 어떤 소름 돋는 서막을 열어줄지 여러분도 원작을 통해 그 긴장감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